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또 최근 지방에 이어 수도권까지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이 상황, 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던데요. 예. 자, 우리가 이런 주택시장 경기 전망을 할 때 이 미분양 주택의 추이나 현황이 갖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향후 주택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는 통계가 바로 이 미분양 현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미분양이 나게 되면은 바로 양극화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미분양 현황이라든지 향후 추이라든지 그에 따른 영향을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가이드톡, 지역별 미분양 아파트 추이와 함께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정찬 전문가가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하시죠.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 미분양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예. 자, 이렇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1월 22일 발표 자료에 의하면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위험 진단 지수를 내려서 경고 지역,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주의 지역 이렇게 좀 세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험 진단 지수라고 하는 것은 미분양이 500호 이상인 지역 중에서 최근 현재의 미분양 통계치가 과거 2년 후의 어떤 최대값을 가지고 그에 대한 백분율로 우리가 산출을 합니다. 백분율로 이렇게 시군구별로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백분율 지수가 80 이상이면은 경고 지역이 되겠고요. 60에서 80이면 주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고나 주의 지역이 작년 5월 기준으로 15곳이었습니다. 15곳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19곳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9곳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전체 이제 통계로 보면은 한 5만 7천 호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있던 게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6만 호, 약 한 3천 호 정도 늘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작년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 작년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은 올해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건가, 어떤 영향을 줄 건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작년 데이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6만 호의 미분양이 있다는 얘기는 금년도 분양 계획이나 금년도 주택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해서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작년 수치이긴 하지만 이렇게 수치로 살펴보니까 전국 미분양 물량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들어가서 지역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일단 위험 진단 지수가 경고나 주의 지역이 19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작년 부동산 경기가 주택 경기가 좋았던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4곳에서 1곳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 안성만 해당이 되겠고요. 강원도는 한 3곳에서 4곳으로 늘었습니다. 충청권 같은 경우도 2곳이고요. 영남권 같은 경우도 10곳에서 11곳으로 늘었습니다. 호남 쪽은 완주만 현재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주택 경기 흐름하고 굉장히 유사한 변동 추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감소하고 영남이나 강원권은 대폭 증가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작년도 주택 경기를 쭉 보건데 수도권은 좀 좋았고 비수도권은 상당히 고전했던 해,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수도권 중에서는 어느 지역에 미분양이 있는가,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금년도 시장을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수도권에서의 어떤 양극화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분양 제로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호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평택, 남양주, 화성, 고양, 용인, 포천, 의정부, 광주, 안산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성, 평택, 남양주 순으로 미분양이 많고요. 자, 그리고 경기도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미분양이 좀 축소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김포시 같은 경우가 미분양이 있었는데 작년 주택 경기에 힘입어서 미분양을 거의 다 털어냈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인천에 1394호가 미분양으로 있습니다만 중구, 서구, 미추홀 골고루 이게 지금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상황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미분양 제로였다. 경기도는 미분양이 좀 줄어들었다. 그건 주택 경기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천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미분양이 지금 증가 추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작년 11월 기준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데이터는 어떤 추이를 보일 건가, 이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관심이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도권은 안성과 평택, 남양주 순으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지방광역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예, 지방광역시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대체적으로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2018년도 주택경기가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선박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군데 딱 눈여겨볼 것이 부산의 기장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현재 미분양으로 몸살을 좀 앓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이고요. 대구나 대전이나 울산이나 큰 염려스러울 그런 지역은 아니고요. 특히 광주광역시라든지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의 미분양 없이 소화가 잘 된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작년도 주택 경기의 흐름과 굉장히 통계가 유사하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은 선방한 지방광역시의 미분양 현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좀 가장 우려가 큰 이 기타 지방의 미분양도 살펴봐야겠죠. 예. 이렇습니다. 지금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6만 호가 제가 미분양이 됐어요. 그중에 한 70%가 지금 제가 언급하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경남 쪽 같은 경우가 내수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 가지고 미분양이 상당히 급속도로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가 한 14,000호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창원, 거제, 통영 상당히 심각하면서 가격 하락까지도 지금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가 거의 6,700세대 이상, 거의 7,000세대 정도가 미분양으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의 어떤 침체가 갖고 있는 거제 같은 경우도 1,681호, 통영 1,400, 김해 1,326, 사천 1,035. 그래서 상당히 미분양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경남 지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북 쪽은 경주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경주, 그다음에 지진 사태가 났던 포항, 구미, 김천, 영천, 그래서 한 9,400호 정도가 미분양으로 지금 적체가 돼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볼게요. 강원권입니다. 강원권이 인구 대비 5,300호라면은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미분양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 동해, 고성, 속초, 강릉, 강원도를 대표하는 웬만한 도시에서는 미분양이 지금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남북 쪽에서는요, 청주가 한 2,384채,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다음에 천안이 한 2,000호, 서산도 한 2,000호에 가까운 1,941호, 당진 1,467, 음성 1,051호.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이 전체 미분양 물량의 70%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 경제의 어떤 낙후, 불안과 겹쳐가지고 가격 하락폭을 많이 키웠습니다. 특히 경남 차공 같은 경우는 낙폭이 가장 컸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량을 어떻게 잘 소화할 거냐, 금년도 들어서 또한 신규 분양 물량과 같이 중복돼서 소화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 지역의 금년도 주택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가격의 폭을 둔화시킨다든지 키울 수 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 데이터를 보셨으면 합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미분양 지역의 신규 물량까지 더해지게 되면 그 영향이 좀 상당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6만 호가 미분양이 쌓인 데다 대고 금년도 전국적으로 분양 예정 물량이 37만 호입니다. 37만 호. 즉
작년보다 한 15만 호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서 이제 분양하는 물량은 계획보다 다소 축소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분양이 쌓인 데다 대고 전년도보다 15만 호가 더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심각한 우려 지역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37만 호 중에 한 21만 호, 약 한 57%, 한 60% 가까운 숫자가 수도권에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7만 호입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쪽에서 한 18만 호, 즉 한 50%가 살짝 넘죠. 자, 그다음에 이 물량 중에서 한 24만 호가 일반 분양물입니다. 자, 그래서 금년도 6만 호가 미분양이 된 상태에서 37만 호가 공급됐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향을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작년도, 즉 2018년도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였습니다. 바로 미분양 통계에서도 바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금년도는 이제 수도권 내에서의 양극화를 우리가 염려할 시기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도권 내에서 어느 지역이 미분양이 낮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느냐, 그런 지역 위주로 우리가 심각하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 어느 지역이 미분양 낮느냐, 이거는 바로 그 지역 중심으로 가격을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가격이 하락으로 반전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분양은 바로 그 지역의 주택경기 전망에 신호등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는 지역별 미분양 현황과 함께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세우실 때 후회 없는 투자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세미나는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예. 자,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일단은 지역별로, 그다음에 시기별로, 그다음에 상품별로 우리가 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시기별, 상품별로 이렇게 규제가 촘촘해진 시기에 있어서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건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지역별, 시기별, 상품별로 시장 전망을 쭉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이런 설명드리는 과정 중에서 과거의 경험은 어땠는지, 그다음에 통계에 의한 예측, 이런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특히 세미나 후에는 제 강의에 처음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세미나 끝나고 1대1 무료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톡이었습니다.